안녕하세요. 광화문금융로입니다. 오늘은 이제 막 돈 모으기를 시작하시려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자산을 빠르게 효율적으로 잘 모을 수 있을지 이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 봤고요. 아마도 제가 유튜브에 많은 영상을 올렸지만 돈 모으기 이 관점만 놓고 보면 오늘 영상이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만큼 제가 돈 모으기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 두 가지를 다뤘고요. 이 내용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저의 과거 경험뿐만 아니라 수치적으로도 어떤 투자를 하고 어떤 목표를 갖고 어떻게 자산을 모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더불어서 제 채널의 구독자분들께서는 경험이 많으신 현명한 투자자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신다면 돈 모으기를 막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께 좋은 조언의 말씀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많은 댓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돈에 대한 관심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연하지만 숫자를 잘 다룰 수 있게 되면은 돈에 대한 생각이 빨리 트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대학생 때도 과외나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꾸준하게 하면서 주식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취업도 금융권으로 입사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보다 빨리 돈을 모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금융권 취업을 준비를 했고요. 결국 금융권으로 입사를 하기도 했죠.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면서 반복해서 사용한 단어가 있었는데요. 혹시 눈치채셨나요? 네. 빨리라는 단어였죠. 저는 돈을 빨리 벌고 빨리 모으고 집도 빨리 사고 이렇게 돈을 빨리 모으고 싶은 그런 목표가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사회초년생 때는 더 그랬는데요. 직장인들이야 대부분 그렇겠지만 내가 받는 연봉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빨리 모으고 자산을 형성시키고 싶다는 이런 생각이 저의 가장 큰 관심사였죠. 그러다 보니까 주식 투자에 더 매진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자산을 빠르게 형성하기 위해선 투자는 필수적이고요. 예나 지금이나 주식 투자는 자산을 효율적으로 불려주는 유용한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주식 투자로 자산을 가장 빠르게 두 배로 만드는 법. 이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방법은 쉽습니다. 그냥 어떤 주식 하나를 사고 두 배가 될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도 수익률이 100%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하루 만에 두 배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나라 주식은 상한가가 30%이니까 3일 연속으로 상한가를 기록하게 되면은 3일 만에 자산이 두 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저도 주식 투자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한 열흘 정도 기다렸더니 주가가 두 배가 되는 그런 종목을 선택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경험을 한번 하게 되면은 '그래 역시 내가 이런 맛을 위해서 주식 투자를 시작한 거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이후로 뭐 짧은 기간에 자산을 10 배로 만들었다. 100 배로 만들었다. 이런 사람들이 쓴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들으면서 그 방법을 나에게 적용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그런 책이나 강의에서 하라고 하는 대로 투자를 해서 돈을 벌 거였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되었겠죠.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렇게 짧은 기간에 큰 수익을 노리는 투자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반토막, 반의 반토막이 나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아마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 그걸 왜 반토막, 반의 반토막 날 때까지 기다리냐. 10% 20% 하락하면 그때 그냥 팔아버리지. 이렇게 쉽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주식 투자를 시작할 때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 투자를 하지 손실을 줄이려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10% 20% 하락할 때 손실을 확정 짓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고요. 특히 초보 투자자들에게는 더 그게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손실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손실 회피적인 성향이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이거든요. 이런 본성에 거스르는 행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덧 나도 모르게 반토막, 반의 반토막으로 내 자산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런 투자를 하다 보면 정말 잘해야 본전이고요. 통계로 보여지는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주식 투자로 인해서 돈을 잃게 됩니다. 증권사 수수료만 많이 주면서 증권사만 돈을 버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주식 투자가 쉬운데 왜 사람들이 주식 투자로 돈을 잃는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면은 '아 이래서 주식 투자가 어렵다고 하고 어른들이 주식 투자하지 말라고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건 약간 여담인데요. 그런데 가끔 회사에 성격 좋으신 과장님, 차장님 이런 분들이 계세요. 주식 투자로 돈 벌었다고 하시면서 점심이나 저녁 같은 걸 맛있는 걸 사 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어?
돈 버는 사람들이 그래도 생각보다 많은 것 같은데 '정말 그렇게 돈 벌기가 어렵나?' 이런 느낌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몇 달이 지나서 요즘 주식 얘기를 안 하시는데 주식 투자 안 하고 계세요?" 라고 한번 여쭤보면은 보통 그분들이 그 기간 동안에는 어떤 주식에 물려 있을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수익률이 잘 나올 때는 평소 같으면은 쪼금 더 고민을 하고 어떤 돈을 쓸지 말지 결정을 할 때에도 '그래, 내가 주식으로 돈을 벌었는데 이 정도는 쓸 수 있지.' 하면서 조금 더 소비를 쉽게 하는 경향이 생기고요. 그런데 반대로 주가가 떨어지는 기간에는 정말 써야 할 돈도 더 고민해서 쓰고 아니면은 극단적으로 안 쓰는 그런 상황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 주변에 주식 투자로 돈을 쉽게 잘 버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고요. 통계적인 수치로 보면은 돈을 잃는 사람들이 훨씬 많고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콕 집어서 한 줄로 말씀드리면은 투자에서 내가 기대하는 이익이 크면 리스크도 함께 커진다는 거고요. 합리적인 수준보다 큰 수익을 얻으려고 하면은 그에 따르는 리스크도 훨씬 커진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내가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해서 그렇지 리스크 회피적인 성향이 강해서 보통의 이런 리스크를 견디지 못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S&P 500이든 코스피든 장기간 우상향하면서 주식시장이 성장해 왔지만 주식 투자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잃게 되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산을 빨리 모으고 싶다는 생각에 투자를 시작할 때는 큰 수익을 기대를 하고 투자를 하지만 이런 높은 수익률을 기대를 하고 투자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손실을 입고 주식시장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식 투자를 하면서 합리적인 수준의 목표 수익률은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하는지 이걸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합리적인 수준의 목표 수익률을 5에서 8%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잡은 이유 첫 번째는 미국의 우량한 500개의 기업을 모은 S&P 500이라는 지수가 있는데 이 지수는 장기간 8%의 수익을 거두면서 우상향해 왔다는 거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자산이 커지면은 이렇게 100% 주식에 투자를 할 수는 없고 안전자산을 함께 투자를 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안전자산에 투자를 함께 하게 되면은 수익률은 조금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수준을 5%로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투자를 하는데 이 수준의 기대 수익률보다 더 큰 기대 수익률을 갖고 투자를 하게 된다면 내가 그만큼 더 위험한 투자를 하고 있구나. 이걸 스스로 인식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누군가가 이 종목을 매수하면 2달 안에 30% 주가가 오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수준보다 훨씬 높은 기대 수익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반대급부로 그만큼 훨씬 리스크도 커지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 있어야 하고요. 이렇게 판단이 된다면 그 주식에 투자하는 원금을 조금 줄이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가까운 사례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큰 손실을 본 종목 중에 하나가 카카오라는 주식이 있는데요. 이 주식이 단기간에 15만 원을 넘으면서 곧 20만 원을 찍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주가는 반토막, 반의 반토막 가까이 나면서 큰 손실을 많은 분들께서 입게 되었습니다. 내가 투자 수익을 기대를 한 건 한 30% 정도 수준인데 그 결과는 반토막, 반의 반토막이 난다면 정말 억울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스스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러면 이런 합리적인 수준의 목표 수익률인 5에서 8% 수준의 수익률을 기록을 하면 내가 가진 자산이 2배가 되기까지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는지 이걸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숫자가 조금 많이 나와서 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72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재테크 상식이니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건 70이라는 숫자를 수익률로 나눈 결과값이 자산이 2배가 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된다는 법칙인데요. 예를 들어서 8%의 기대 수익률로 가정을 했을 때 70이라는 숫자를 8로 나눠주면 72 나누기 8 하면 9잖아요. 그러면은 자산이 2배가 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9년이라는 거고요. 또 만약에 10%로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72 나누기 10 해서 7.2년 동안 투자를 해야지 자산이 2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 자산을 2배로 만들려면 적어도 7에서 10년 정도는 꾸준히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오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이게 좀 긴 시간이긴 하죠. 하지만 이 기간을 확실하게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저축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혹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단순하게 저축을 많이 하셔라, 절약을 하셔라, 짠테크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아니고요. 저축을 잘 하면서 꾸준하게 좋은 투자를 하는 것이 장기간 자산을 가장 빨리 불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수치적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이에요.
지금 보시는 표에서 왼쪽에 1%, 2%, 3% 쭉쭉 올라가는 숫자는 내가 현재 갖고 있는 자산 대비 저축을 1년 동안에 몇 퍼센트나 하는지의 비율이고요. 예를 들어 내가 1억의 자산을 갖고 있을 때 1년 동안 1,000만 원을 저축하면 1,000만 원 나누기 1억 해서 10%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 5%, 6%, 7%는 투자를 했을 때의 기대 수익률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전혀 저축을 하지 않으면 저축률은 0%가 되겠죠. 그러면 앞에서 설명드렸던 72의 법칙을 적용하면 됩니다. 기대 수익률이 5%이면 72 나누기 5 해서 14.2년이고요. 6% 하면 72 나누기 6 해서 12년, 정확하게는 11.9년 정도였고요. 7%로 하면 10.2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수치는 내가 저축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의 가정이고요. 만약에 저축을 조금이라도 하게 되면은 그 기간이 훨씬 줄어들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1억 원을 갖고 있을 때 1년에 1,000만 원을 저축하면 저축률이 10%가 되잖아요. 이때 기대 수익률이 5%인 자산에 투자를 하면은 2억 원을 모으는데 5.8년, 6%의 수익률이면 5.4년, 7%의 수익률이면 5.1년이 됩니다. 만약 20%, 30%로 저축률이 높아지면 당연히 자산을 두 배로 만드는 데 걸리는 기간이 훨씬 짧아지겠죠. 이 표에서 아주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은 딱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저축을 조금이라도 하면 자산을 두 배로 만드는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기대 수익률이 7%인 경우만 보면 저축을 하나도 하지 않으면 자산을 두 배로 만들기까지 10.2년이 걸리지만 저축률이 10%만 되어도 5.1년으로 그 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5년이나 기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되는 건데요. 사실 아주 큰 자산가가 아니라면 1년에 10% 정도 저축하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10% 저축하는 일만으로도 자산을 두 배로 만드는데 엄청난 기여를 한다. 이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로 확인해야 할 것은 저축률이 높아질수록 투자 수익률에 의한 차이는 줄어든다는 거예요. 보시면 저축을 하지 않을 때는 자산을 두 배로 만들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수익률이 5%일 때는 14.2년, 6%일 때는 11.9년, 7%일 때는 10.2년으로 수익률이 1% 차이 날 때마다 몇 년 이상 기간의 차이가 나죠. 하지만 저축률이 30%로 높아지면 수익률 1%포인트 차이마다 보시는 것처럼 0.1년 정도씩밖에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뭘 배웠죠? 기대의 수익률이 높으면 감당해야 하는 리스크는 훨씬 커진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저축률을 높이면 꼭 큰 리스크를 감당할 필요는 없어집니다. 자산을 두 배로 모으는데 걸리는 시간이 큰 차이가 없어지니까요.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목표가 투자 수익률에만 집중이 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하지만 투자 수익률을 목표로 하면 돈을 모으기는커녕 대부분의 주식 투자자들처럼 돈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질적인 목표는 투자 수익률이 아니라 자산을 많이 모으는 것이거든요. 더 쉽게 말하면 재산을 많이 갖는 게 목표인 거죠. 그런데 가끔 투자를 하다 보면 이 본질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산을 두 배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적정 수준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와 그에 맞는 적정한 투자 수익률, 그리고 저축을 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저는 제 영상이 행운을 가져다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